안녕하세요. 태구는 몰빵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로서 2차 전지 소재 쪽을 말씀드리고 얼마나 높은 성장 기대감이 있는지 그리고 소재주 중에서 꼭 사야 되는 부문별 대표주를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까지 2차 전지 소재주들은 국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으로 리스팅이 되면서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어왔던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의 투자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고, 지금도 소재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2위, 3위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과 LNF가 있고, 작년에 진짜로 핫했던 종목이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첨보가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마진이 감소하는 우려 때문에 성장주들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전망에 글로벌리하게 크게 주가가 상승했던 성장주들이 많이들 상승폭을 반납하고 주가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2차전지 소재주들이 작년 고점인 11월 가격 대비했을 때는 30% 이상의 주가 하락을 보여줬으니까 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손절도 많이 나왔을 거고 걱정도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제품을 만드는 족족 대부분이 판매로 이어지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이익을 올리는 만큼 투자를 그만큼 늘려서 생산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적어도 2025년까지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해당 산업 내에서 입지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증가폭은 상당히 가파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중에서는 가장 전반 산업의 성장이 가파르고 산업의 규모, 그러니까 기대되는 매출 창출의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소재주들을 소개를 드리기 전에 2차전지 배터리의 구성과 어떤 물질들로 만들어지는지, 에너지 발생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소재별로 어떤 소재가 중요한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개별 기업들 전망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국내 셀업체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배터리의 형태는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양극과 음극이 양쪽에서 서로 전류를 주고받고 그 중간에 이렇게 분리막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액들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이동하게 해주는 물질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배터리를 얼마나 밀도 있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충전 시간, 그리고 주행 거리,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업계에서는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개발들이 음극재 배합 조건을 달리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면 이론적으로 기존의 흑연을 사용할 때보다 10배 이상의 용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와 같은 기업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포르쉐 타이칸에 적용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가가 작년에 많이 올랐던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구하는 방법이 반고체나 전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전해질 구성에다가 고분자 첨가제를 추가로 사용을 해서 겔이나 고체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 분리막이나 다른 부분들의 사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활물질량이 증가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플라이 체인을 공부를 하는 게 주가 아니고, 그래서 이 각각의 물질을 만드는 업체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기술력이 있고 생산 규모가 크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이 계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질 생산 업체인 첨보입니다. 첨보는 전해질 전해액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세계 1위 MS 업체입니다. 그 밖에도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분야에서도 소재와 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고, 매출 구성 비율을 보시면 대부분의 매출이 2차전지 소재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첨보가 생산 가능한 전해질 구성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첨보가 생산하는 전해질은 리튬이온으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주력은 P전해질입니다. P전해질은 전기 자동차에서 배터리 수명 향상, 고출력, 그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향후 첨보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P전해질이 아니라 F전해질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기존의 P전해질보다 F전해질이 배터리 안정성을 향상시키다라는 측면과 수명 연장, 그리고 저온에서 방전 억제를 해준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본, 중국의 전해액 제조사에 전해질을 납품을 하고 이게 셀메이커들에게 납품이 되는 구조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P 전해질이 주력이었는데 최근에 원재료 상승과 수요 증가로 인해서 P 전해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객사들이 일부 F 전해질로 눈을 돌리면서 F 전해질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커진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판가에 전이시키면서 첨부 입장에서는 가격 P 그리고 물량 Q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P전해질의 원재료 추이를 한번 보시면 최근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P전해질 판가도 같이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보지는 않고 P전해질 가격이 기존에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비싸 보였던 F전해질이 가격 측면에서는 만만해 보이고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F전해질 수요도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눈높이가 형성이 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첨보의 21년 말 기준 발표한 캐파 증설 계획을 한번 보시면 전해질과 첨가액의 생산 규모는 21년 말 기준으로 3,500톤에서 23년 말까지 약 14,000톤 규모로 4배 이상의 캐파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6년 말까지는 37,000톤으로 현재 대비했을 때는 10배의 생산 규모를 계획 중에 있는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첨보는 F전해질을 주력 제품으로 앞으로 내세울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는 증설 계획에서도 확연하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23년도에 F전해질 생산 규모를 5,000톤으로 늘리고 24년도와 26년도 사이 구간에서 15,000톤을 늘려서 총 21,000톤의 수준의 생산 규모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마진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영업이익도 그대로 같이 따라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매출액은 3,900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는 40% 초반대로 증가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76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전망치는 올해보다 더 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3년 증설 물량이 꽤 크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증설하는 만큼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 물량은 고스란히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시장이니 만드는 족족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전지 소재 쪽도 가동률이 80% 후반대에서 90% 사이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고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업체 중에 하나로 첨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 3.4조 원은 멀티플이 펄을 3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업체한테 그리 높은 고밸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증설 효과를 누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주가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기대하고 4월부터 하반기까지 시장 주도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업체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에코프로 BM이 양산하는 하이니켈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서 배터리 양산 업체들이 많이 찾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SDI는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들어간 양극재를, 그리고 SK온에는 하이니켈 계열의 NCM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NCM 523을 니켈 함량이 높은 NCM 811과 비교를 하면 같은 배터리의 양극재가 20% 이상 적게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셀업체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셀메이커들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원가가 적게 들어서 30%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LFP 배터리의 수요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아직까지 NCM 배터리보다 떨어지고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배터리를 재활용해야 원가의 일부를 또 회수를 할 수 있는데, 하이니켈 배터리인 NCM 배터리와 비교를 했을 때 원재료 회수가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시장의 반응이 분분합니다. 완전히 LFP 배터리로 대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장이 양분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NCM 하이니켈 배터리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우려감으로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로 전환이 완전히 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데, 양분화가 되게 된다면 당분간 저가형 모델에서 LFP 배터리를 채용할 것으로 보이고, NCM 배터리도 원가 절감이 기존의 수준보다 더 줄어들게 되면 시장의 MNS를 큰 비중으로서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NCM 배터리의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 LFP 배터리 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습니다. 원가 상승 우려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EM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캠6과 캠7 공장은 에코프로 EM이 가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물량이 에코프로 BM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의 증설 계획은 고객사인 이들과의 협의가 이뤄지고 않고서는 납품 계획이 논의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증설하면 만드는 족족 고객사로 나갈 물량이라고 예상이 되고, 캐파가 곧 매출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오창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캠4와 캠4N 공장에서 생산 중단을 받게 되면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캠4는 연간 12,000톤 규모고 캠4N은 연간 4,000톤 규모이기 때문에 합산했을 때 16,000톤 규모로서 작지 않은 수준의 규모가 생산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생산 재개가 조만간 될 것이란 뉴스가 나왔고, 화재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만들어낸 최근 주가 하락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코프로 BM도 글로벌 2차전지 셀메이커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양극재 생산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1년 말 기준으로 7.7만 톤 규모에서 26년까지 55만 톤으로 약 5배 이상의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6이랑 캠5에는 각각 3.6만 톤, 3만 톤 규모로 올해 4분기에 조기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부터는 헝가리 공장이 증설되면 24년쯤에 10.8만 톤 규모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캐파 증가 흐름을 본다면 셀메이커들과 협의해서 증설을 할 테니까 향후 3년 정도는 전방 산업의 규모 증가에 따른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해 보입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크게 빠졌던 거는 화재 말고도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경영진들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보유주식 매도 차익이 했다는 소식이 실망감으로 작용해서 주가 하락을 만들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카카오도 경영진의 주식 매도가 이슈가 됐었고, 주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영진의 무책임한 경영 활동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이번 내부자 거래 이슈가 디스카운트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책임 경영을 다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고 에코프로 BM 대표가 에코프로 대표직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의 대표로 외부 인사인 일질머티리얼 사장이었던 주재한 대표를 앉혔고,
사회이사를 신규 선임하면서 책임 경영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 효과로 인해서 주가는 최근 들어서 강한 반등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에코프로 BM의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 매출은 올해 3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YOY 기준으로 100%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2차전지 소재 쪽에서 1.8조 정도의 매출이 60% 차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2,300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아직까지 8%대를 못 넘어서고 있는데 23년도에는 8%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이 타사 대비했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캠 6공장 조기 가동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늘어났을 거라는 점, 그리고 21년도 영업이익률이 9%에서 10%까지도 나왔던 분기가 있었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 8% 이상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BM은 올해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공시된 바는 없지만, 에코프로에서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 청약대금 납입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작년에 1,500억 가량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이미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시가 나오면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시를 기점으로 추가 매수의 기회도 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는 업체는 LNF입니다. 양극재 시장에서 탑티어 업체로서 많이들 투자해본 적이 있으실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에코프로 BM과 시장을 양분화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말씀드리면서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LNF도 하이니켈 양극재인 NCMA를 양산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SK온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성장이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납품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은 매출 구조를 한번 보시면 21년 기준으로는 2차 전지향 매출이 54%로 절반 이상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차 전지향 비중이 더 크게 올라오면서 23년부터는 90% 가까이 정도가 되면 2차 전지 매출이 대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극재 매출이 대부분 차지하는 23년도 매출 추정치를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반부에 가서 실적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도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배합 물질들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NCM 양극재를 생산을 하다가 알루미늄을 첨가해서 NCMA 양극재를 새롭게 양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양극재 매출이 절반 이상 NCMA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 1분기가 약 매출의 70%가 NCMA 부분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기존의 NCM 523 대비했을 때는 높기 때문에 이익률도 조금 더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모델 Y 제품의 유럽 수출 물량 절반 정도가 양극재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NF가 주로 납품하는 고객사 LG 엔소 가장 많은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서 배터리 생산 캐파를 늘리기로 계획 중인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현대차와 인도네시아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고 1.2조 원 규모의 생산 시설을 24년에 양산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쓰이는 양극재가 NCMA가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LNF의 수주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LG 엔소를 통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물량도 꽤 크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와 LNF가 같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최근의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상해 기가 팩토리 생산 캐파가 기존에는 45만 대 수준이었는데 120만 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 난징에 있는 LG 엔소를 통해서 공급하는 LNF의 NCMA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생산량 증가가 결국에는 LNF 매출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셈입니다.
LNF의 양극재 캐파는 21년 기준으로 5.5만 톤 수준으로 지속적인 캐파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증설이 구지 공장의 11만 톤이 전체 완공이 되면서 22년 말 양극재 생산 능력은 13만 톤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23년 말에는 20만 톤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파 확장의 규모만 보더라도 2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어난 전망치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LNF도 이익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회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1, 2개월 내로 원가 상승을 판가 이전을 통해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하니까 마진율이 줄어드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컨센 자료를 한번 보시면 올해도 매출은 전년 대비 세 자릿수인 155%가 상승한 2.4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290% 상승한 174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온전히 양극재 비중이 90% 가까이 올라온 시점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YOY 50% 가까운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는 2,500억 정도인데 고성장주의 경우에는 변수에 따라서 추정치의 변화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그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높은 PER을 받을 만한 기대감이 있는 업체라는 점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23년 추정 EPS가 주당 순이익이 5,800원 정도니까 40배 정도의 PER을 부여받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싼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폭에 대한 전망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만한 이유가 있어주면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주가가 17만원 선에서 2주 만에 23만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보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LNF의 경우에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로 5천억 이상의 자금을 조달을 했기 때문에 22년에서 23년에 있을 캐펙스에 대한 자금이 추가 자금 조달 없이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비교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은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소재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한 높은 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이 실적으로 직접 나오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시면서 실적 전망치가 더 상향 조절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아무래도 소재주에 대한 주가가 상승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2차전지 소재주를 담아서 가져가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댓글 달아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